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 단원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첫 번째는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가 나왔었다. y는 mx 플러스 n이 되거나 ax 플러스 b y 더하기 c는 0이거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런 모양 제외하고 뭐 기타 등등으로 ax 더하기 by는 c 이런 형태로 쓰더라도 직선이에요.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때나 이항 왜 안 했어? 막 이런 거 가지고 갈구지. 솔직히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좌변에 있든 우변에 있든 같은 결과값만 나오면 정답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에서 크게 중요한 첫 번째 요놈 기울기였다.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또는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애는 y절편인데 뭐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에서 어떠한 힌트들이 나와서 이 힌트를 가지고 직선을 세워야 되느냐를 고민할 때 그 나오는 네 가지 유형이라고 나왔던 것들이 1번이 뭐가? 대놓고 기울기와 y절편을 줄 때 그냥 식을 대놓고 줬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전 얘를 계속 제일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나중에는 더 속도가 붙으면 뭐 한다고? 기울기가 2이고 저기 몇 콤마 몇? 뭐 2,1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y는 2x 일단 쓰고 2를 집어넣으면 4 에서 1을 만들려면 3 빼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기억하면 돼서 나중에는 이런 식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3번 서술형 할 때는 조금 필요할지 몰라도 실제로 3번 경우는 그런 지저분한 식으로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 뭐부터?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일단 뭐부터 구하고 기울기부터 구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2번 형태로 풀면 된다. 오히려 4번은 조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뭐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이면 1이다 라고 나오는 이런 것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뭐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지간히 다 하겠지만 x축의 수직이고 평행하다 뭐 x는 어떻게 생겼고 x는 m, 그 y는 n 이런 모양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을 x는 m 하는 순간 빨딱 쓰네 y는 n 이게 딥이 누우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뭐 하라고 했었죠? 뭘 이용해서 푼다? 기울기 이용해서 푼다. 기울기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배웠던 게 수직이거나 였어요. 그 수직이거나에 대한 특징을 어떤 이 표준형에서의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일 때의 조건들 그리고 일반형식에서의 도 평행일 때, 일치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일 때에 대한 성질들을 다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직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주류 문제예요.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그게 너무 애매한 문제라서 세직선인가,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되게 거저주는 문제로서 생각합니다.
세 직선이 그러니까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때,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을 때, 이렇게 되는 네 가지 경우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평면을 몇 개의 구역으로 몇 개로 나누는가라고 할 때 6, 4, 6, 6, 7 이렇게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복습이 마무리됐고요. 오늘 할 거. 오늘 할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애가요.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인데요. 한 가지 방법은 외워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얘기 안 했네요. 네, 넘어갈게요, 일단. 그 증명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것도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정석 같은 경우에는 실력 정석에 되게 복잡한 그 정석만의 증명법이 따로 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증명 방법이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닮음으로 한번 보여드리는데 도형이 그나마 간단해요. 일단 공식부터 알려주고 시작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떠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한쪽으로 몰아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라는 직선과 x1, y1 사이의 거리 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점에서부터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거리는 제일 짧은 최단 거리를 말하죠. 그러면 한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최단 거리는 뭘 나타냅니까? 수직인 요 길이를 말합니다.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요 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이 사이의 거리 d는요. 공식부터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거리니까 절대값이 무조건 들어가겠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입니다.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인데도 어떻게 식을 세운다고? 대입해서요. 개수 제곱의 루트를 씌우고 이렇게 한 각과 표현이 가능해요. 이걸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x1, y1이고요. 자, 이 점의 요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거기에 있는 증명 방법이랑 아마 좀 다르게 쓸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증명 방법이랑 아마 다를 거라서 요 증명을 한번 좀 보시면 어떤 게 이해가 되기 편한 방법대로 보세요.
지금 증명 보시면 요 점을 P라 하고 어떠한 직선 위에 수직인 요 점을 H라 할 때 H점의 좌표를 x2, y2라 한다면 여기서 증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식의 증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증가량,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직인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y잖아요. 이 식은. 그래서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a분의 b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저 밑에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a분의 x1-x2가 b분의 y1-y2랑 같고 그 값을 우리가 어떤 b 특정한 값이 있다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식이 세워진대요. x1-x2가 ak y1-y2의 값이 bk. 그래서 ph의 길이 자체를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x1-x2의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네요. 그럼 이때 이 식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x1, x2 대신에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이 돼서 절대값 k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할 건데요. 뭐냐면, 요 직선 H라고 하는 점이 저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식을 대입하면 성립하는데, x2라고 하는 값 대신에 x1-ak를 y2라고 하는 값 대신에 y1-bk를 쓸 수 있어요. 왜 x2, y2를 없애냐면 우린 이 좌표 몰라요. 끝까지 안 구할 거거든. 그래서 준 좌표로만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K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어머나? 저 뭐 하나 계산 잘못. 여기서 앞뒤를 바꿨네요. 상관은 없는데 저렇게 바꾸는 게 좀 더 계산이 쉬우려나? 어차피 절대값 들어가서 똑같긴 한데요. 이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K가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의 값을 가지고요. 결국에 K라고 하는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얼마니?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입해 주신다면 얘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으로 보셨을 때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해 주신다면 약분 되면서 거리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로 이 식을 pH를 변형하는 형태로 증명하는 게
교재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그럼 난 뭘 다르게 할 건데, 저는 이렇게 가려고요. 닮음을 쓸 거예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식을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잠깐만 바꾸자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n만큼 변화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쪼까맣게 찍 하고 그어서 x가 1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n만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길이로 따지면 마이너스 m이고 마이너스 m이라고 할게요. 수직입니다. 이랬을 때 알파벳을 한번 좀 다 붙여보자면 뭐랄까, 여기가 A점, B점, 여기가 C점, D점이라 할 때 뭐가 성립하냐면 닮음이 성립해요. 삼각형 A, H, B 아이고 A, H, B랑 직각의 C, 삼각형 C, D, B랑 닮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구해보시면 B점의 좌표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얘 노란색을 이용하면 지금 H점의 좌표는 몰라요. H점의 좌표는 아직 모르는데 AH의 길이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구하고자 해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정의하면 되는데 B점의 좌표는 여기서 B점의 좌표는 x1, mx1 더하기 n이고요. 그래서 아우버리야. 자, 닮은 비를 한번 이용해서 써주신다면 AH 대 CB가 AB 대 아니야. AB를 쓰면 안 돼요. 잠깐만요. 여기 CB의 길이도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로요. AB 대 CB. 그래서 AH의 길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고요. CB의 길이는 1이라고 했고요. AB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니까 큰 거 Y1에서 작은 거 MX1 플러스 N을 뺍니다. 대 CB의 길이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고 싶냐면 D라고 하는 길이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Y1 마이너스 MX1 마이너스 N인데요.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M이랑 N을요 원상복귀 시켜주시면 돼요. M 원상복구 하면은 B제곱 분의 A제곱 더하기 1의 루트 좀 더 밑으로 써야겠구나. A제곱 분의 B제곱 플러스 1 분의 Y1은 Y1이고요. X1 대신 M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분의 A를 N 대신에 마이너스 B분의 C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라스트 분자와 분모에다 똑같이 얼마를 곱하면 A를 얘 왜 B제곱분의 A제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B제곱분의 A제곱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a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안에 들어 아이 자꾸 a를 써. b예요 b. 죄송합니다. 아까 얘를 잘못 써갖고 이거 a를 잘못 썼는데 b예요 b. 분모 없애기. 루트 안에 들어가면 제곱 곱하는 거니까 얘 없어지고 b제곱 되고 분해. 줄만 글씨만 조금만 정돈해주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줘야겠죠. 이런 형태로 정리가 가능해요. 식을 좀 덜 써요. 얘가 닮음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하고요. 얘는 거리를 이용한 증명이었고 정석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기울기를 이용하나? 모나에서 이 선분을 직접 구해버려요. 요 선분을 직접 구한 다음에 교점의 좌표까지 구해가지고 그걸 되게 재미없는 정석 교재 그 조그만한 글씨체로 한 페이지 빡빡하게 채워서 증명을 하거든요.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아니면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수가 조금 많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증명은 교과 과정이 아니에요. 다른 증명들은 애지간하면은 다 그 교과서 안에서 증명이 이루어지거든.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애는 교과 과정이 아니에요. 교과 너무 복잡하고 뭐 어차피 이거 니네 들어가서 까먹을 거고 그런 게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야, 직선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 그다음 점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돼. 끝. 외워. 왜 그런데요? 외워. 설명해도 몰라 니네. 자, 설명했어요. 모르죠 어차피. 하지만 증명을 해보세요. 이거 따라해보시든 나중에 영상 보고 참고하시든 약간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하긴 했지만 따라해보세요.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를 조금 받아들이면 기억이 오래 가요. 무작정 외우면 답이 안 나오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야? 이게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개수비를 아예 똑같이 맞춰주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여기에서 c는 c가 아니다 라고 쓸 때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할 때는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해요. 여기 직선 하나, 여기 이쪽 직선 하나,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서로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벌어져 있잖아, 평행하다면.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풀이를 진행하냐면 한 놈만, 이 직선 위에 한 놈의 좌표를 아무거나 대입해서 구해. 그거 아마 예제 있을 거예요. 그 124번에 1번 한번 봐봐. 자, 이거 124번 말고 그 위에 있는 것도 일단 한번 좀 보고 놓고 할게요. 122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에 마이너스 1,4랑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개수제곱. 4 더하기 1의 루트 분의 절대값 대입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1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5입니다.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는 방법 그대로 4번을 124번을 보신다면 2x 마이너스 그나마 2xy 더하기 2는 0이랑 2x 마이너스 y 더 마이너스 3은 0 사이에 거리를 구하고 싶어. 이게 몇 콤마 몇이지 하냐? 제일 쉽고 간단한 애 누가 있을까?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야.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으면 돼. 왜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에서부터의 거리는 모두 다 같을 테니까. 그래서 0,2 구해놓고 거리는 루트 4 더하기 1분의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절대값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얼마, 루트 5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거라고.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게 정석이거든. 근데 있잖아. 잘 봐. 자, 잘 봐봐. 잘 봐봐. 이거를요, 옆에 이 식을 조금만 더 뜯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위에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한다면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이잖아요. 그지? 그치? 그리고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더하기 c 프라임이거든요. 잘 봐. ax1 더하기 by1은 마이너스 c랑 같아요. 그래서 상수차가 두 직선 사이의 기울기가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원래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고 뭐 하면 된다고?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풀 수도 있다고?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c-c 프라임. 개수를 아예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놔야지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4번처럼요. 그러니까 2번의 속도를 한번 올려볼까? 저거 124번에 2번 한번 봐봐. 124번에 2번씩 보면 x제곱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랑 x 더하기 3y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있어. 글씨가 그럼 여기서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루트 10분의 5고요. 2분의 루트 10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돼요. 점을 구하는 과정이 생략됐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번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과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라는 는 0이라는 식은 개수 b가 같아. 1대2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4. 근데 개수 b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저 노란색 식을 이용하려면 2x-4y 더하기 2는 0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풀어야 돼요. 어떻게? 루트 4 더하기 16분의 절대값 2 빼기 3 2루트 5분의 5라서 2분의 루트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거 두 가지만 할 줄 알면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도 막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필수예제 14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4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안 해도 괜찮을까요? 대신에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필수예제 44번? 반드시 어떻게 바꿔줘야 돼?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k는 0과 얼마? 2,3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라고 일반형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만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럼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15번은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는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5-k다. 이 값이 얼마? 2루트 5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노란색 식 이용하면 확실히 빠르게 구할 수 있겠다. 필수예제 16번. 지우개 성능이 오늘따라 별론데. 자, 필수예제 16번. 필수예제 16번 해주고 나면은 쉬는 시간 될 것 같은데.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세점 A점의 좌표가 2,5. B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마이너스 3,2. C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1, 마이너스 4. 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거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 몰라? 대꾸를 해. 까먹었어? 잘했어. 놈 새끼들아. 잘했다 이 새끼들아. 자. X좌표, Y좌표가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2,5라고 하는 점 B점이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점
C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 이렇게 주어져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에 대하여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라고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버전, 자 중학교 1학년 버전부터 천천히 중학교 1학년 버전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구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중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와 저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쪽이 저 밑에 있는 긴 요렇게 생겨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빼면 돼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버전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구해보신다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고요? 4고요. 4가 아니죠. 5고요. 5 곱하기 높이가 9니까 45에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빼주신다면 2분의 1 곱하기 몇 곱하기 몇? 3 곱하기 5. 3 곱하기 5. 여긴 몇 곱하기 몇이니? 6 곱하기 4. 6, 4. 6, 4. 1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학교 1학년 버전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써먹는 것. 우리 직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 직각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었거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45 빼기 2분의 1 곱하기 15 더하기 24 더하기 9 하면 45 빼기 24라서 21이라는 답이 나오네. 자,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요거대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가자. B에서부터 AC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잡는다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공수 2 과정입니다. 공수 2 버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요를 보여드릴게요. 공수 2 버전에서는 AC 곱하기 BH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AC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가 2-1 분의 5 플러스 4니까 9죠. y는 9 x 마이너스 13으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AC의 길이를 구해요. AC의 길이는 얼마? 1 더하기 81 맞니? 1 더하기 81 루트 82 세 번째 이제 뭘 구해요? D를 구해요. 요 식을 이용하는 거야. 누구?
9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3은 0이랑 누구? 저 마이너스 3,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루트 8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나오고요. 계산하시면 루트 82분의 얼마니? 42 나오네요. 그래서 요 식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주신다면 AC 루트 82 곱하기 루트 82분의 42 곱하기 2분의 1, 즉 얼마? 21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쉽지 않아요? 아. 자, 그럼 이제 변형 버전으로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를 H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AB의 직선과 이게 약간 변형 1번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세 점의 X 좌표 중에서 양 끝에 있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직선으로 만들어요. 즉 AB라고 하는 직선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Y는 5분의 3, 5분의 3X 이 집어넣으면 5분의 6. 아 더러워. 5분의 6이니까 얼마야? 5분의 24 더하기 5분의 아니야 1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랬을 때 이 C점과 같은 X좌표를 가지는 점을 D라 할게요. 그러면 D점의 좌표는 1,5분의 22가 될 거고요. CD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5분의 4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이 두 개로 나눠질 때 길이 얼마? 4 길이 얼마? 1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즉 얼마? 22분의 1 곱하기 밑변 5분의 42 곱하기 높이 4짜리랑 1짜리 합쳐서 5 계산하시면 21 이게 변형 첫 번째입니다. 쉬었다가 뒤에 다른 방식 그 뒤에 특강으로 그러니까 교과과정에 특강 쪽에 아마 붙어 있을 텐데 그것도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쉬었다가 지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쉬운 문제에 속하는 편입니다만 혹시라도 서술형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공수2 이 방법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신발끈 정리입니다. 신발끈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심이 없죠? 그 세 점 x1, y1 x2, y2 x3, y3에 대하여 얘가 거슬려 이 세 점에 대하여 삼각형 A점 B점 C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이 공식, 얘네 이 세 점을요, 순서는 상관없고 한 번씩 위아래 x, y 순서대로 적어줘요. x1, y1, x2, y2, x3, y3, x,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처음 시작과 끝을 같이 적어주고요. 대각선끼리 서로 곱해서 더해줍니다. 2분의 1 절대값 x1, y2, x2, y3, x3, y1. 마찬가지로 반대편 대각선도 서로 곱해서 더해줍니다. x2y1, x3y2 잘리겠는데 x2y1, x3y2, x1y3 이렇게 세 개를 계산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빼시면 돼요. 이게 신발끈 정리라고 해서 신발끈 모양으로 크로스로 곱하는 식이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얘는 어디에 더 가깝냐면 대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기하의 벡터 내적이라는 걸 배우신 후에 대학교 과정에 가게 되면 볼록 다각형에 대해서 점의 좌표가 주어진 볼록 다각형에 대해서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서 써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저 세 점의 좌표를 그 신발끈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본다면 2분의 1 절대값 마이너스 3,2, 2,5, 1, 마이너스 4 처음 거 다시 한번 적어주고 (2분의 1) 절대값 크로스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 더하기 2 빼기 크로스로 더해주면 4 더하기 5 더하기 12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신다면 23에 25, 마이너스 23에 마이너스 21, 9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에 2분의 1 절대값을 해주게 되면은 21이라는 넓이가 똑같이 나옵니다. 21이라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신발끈 정리입니다. 교과 과정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 신발끈 정리라고 하는 건 블랙라벨 1-1 교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블랙라벨 중학교, 블랙라벨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그 순서쌍과 좌표 표면이라고 하는 파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풀었던 방식, 항상 내가 구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구합니다. 삐뚤어 있는 애는 제대로 구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 X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을 그려서 그 직사각형에서 잘라내는 방식으로 구하는 게 중학교 과정이었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모두 다 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가지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그 변형이라고 하는 건요.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요. 얘가 신발끈보다 좀 더 쓰기 편한 감이 없지 않아서 얘를 좀 쓰는 편입니다. 근데
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의 요 두 가지, 지금 제가 다른 색깔로 적어놓은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개념들이고요. 뒤에 있는 추가 개념들은 알고 계시면 편리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네, 총 4가지 방법으로 4가지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방법을 이뤄야 한다. 다음, 문제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특정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은 반드시 두 반직선과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식이 있어요. 그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과 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였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1단원에 나옵니다. RHS, RHA 설명할 때 이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앞으로 도형의 방정식에서 임, 의, 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좌표 뭐로 정하라고? 아니야, x, y야. 임의의 점, 내가 그러니까 특정한 점이 아니라 무슨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규칙을 만족하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다 x, y로 풀어요. 그러면 봐봐. 17번에 2x-y-1은 0이라는 식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어. 일단은 딴 건 다 필요 없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사실 딱 요거 하나만 체크할 줄 알면 돼. 뭐야? 둘이 서로 수직이다. 보여? 보여? 응, 둘이 서로 수직이죠. 그러면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 있는데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이 수직이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 라고 할 때 항상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불러요. 교각이라고 불러요. 교각은 항상 몇 개씩 생겨요? 교각은 항상 4개씩. 즉, 막곡지각으로 따지면 막곡지각이 몇 쌍? 2쌍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에 각의 이등분선도 몇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2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요 사이를 지나가는 거 하나, 이쪽을 지나가는 거 하나, 2개가 생길 거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2개 다 정답이니까. 2개를 다 써야 정답이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첫 번째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x-y-1 임의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 y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얼마니? x 더하기 2y-1. 요 둘이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면, 거리가 같다면 뭐라고? 거리가 같다면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 거리가 서로 같다면 식세워봐. 루트 5분의 절대값 2x-y-1이 루트 5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1일 때 이 식을 정리하면 각의 이등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정리해 봅시다. 2x-y-1이 x 플러스 2y-1인데요. 절대값이 양쪽에 벗겨있다. 야, 헷갈리시 조심해야 될 게 절대값이 양쪽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러면 둘 다 생략하면 되는구나 가 아니라 이런 거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은 절대값 1과 같아. 부호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부호가 서로 어떨 때? 반대일 때.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 부호가 서로 같을 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라서 부호가 서로 같을 테니까 정리해 주시면 x 마이너스 3y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뭐 y는 3분의 1x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일단 넘기고요. 두 번째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라서 반대편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다 구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구하셔야 정답입니다. 일단 두 개를 다 구해놓고 조건에 맞는 직선을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 소챕터 첫 번째에서는 뭘 배웠고? 식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느냐, 기울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셨다면, 두 번째에서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셨고, 수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하나 배우셨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소측도에서는 이제 뭘 배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게 어떤 곳에서 쓰이느냐 정도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오늘 직선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다음 우리 조금 더 해야 돼요. 원까지 가야 돼서 원 조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뒤에 하나 한 페이지 넘겨서 특강 봐주세요. 한 꼭지점이 원점인 삼각형의 넓이는 저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신발끈 정리랑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참고 보이세요? 참고
참고 보여요? 가운데에 있는 참고.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1, y3를 반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예. 그냥 그거 이용해서 아까 그 신발끈 정리 이용해서 적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아. 오늘만 호식을 할 건데요. 혹시 원의 정의가 책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원의 정의가 뭔가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쯤에 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배워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부르다가 동그라미라고 부르다가 이때부터 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의를 안 배워요. 그냥 이런 게 원이야. 그냥 이거 무슨 도형이라고 원이요. 잘한다 이러고 넘어갔다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6학년 2학기 과정에서 원의 넓이,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배워요. 그놈의 원줄,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식으로 말해주자면, 뭐지? 원의 둘레는 뭐지? 지름 곱하기 원줄. 이런 식으로 배워요. 지름 곱하기 원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줄, 막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원과 부채꼴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 2파이R과 파이라는 개념을 배워서 2파이R과 파이R 제곱 또는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의가 나와요. 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사실 원이라고 하는 거의 성질 같은 경우는 6학년 2학기 때도 배우는데 여기에서 정의라고 딱 콕 집어서 정의를 배우지 않고 바로 그냥 원의 둘레랑 원의 넓이를 구하고 넘어가거든요. 물어보자. 원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다시. 그러면 원이야?
각이 없는 애야. 아니면 삼각김밥. 원이야? 각이 없는 애야. 한 점에서. 뭐라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너무 밑으로 내렸다. 앞으로 조금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자취라고 하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저기다가 안 쓰고 옆에다 따로 쓸게요. 자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따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자취라고 하는 애니 임, 의의, 점을 연결한 그래프예요. 그럼 임의의 점 나왔다. 몇 콤마 몇? 네, x, y. 자, 그러면 우리 한 점이라고 하는 애를 원의 중심이라고 하잖아. 그 중심의 좌표를 예를 들어 내가 a, b라고 해봐. 그랬을 때 같은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될까? 반지름이지.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씁시다. 이?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임의의 점 x, y와 a, b로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r이 나오도록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식 어떻게 돼?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이 될 거고, 루트의 제곱에 너무 번거롭게 안 이뻐서 이 식을 조금 이쁘게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한 식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어떤 조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주어졌을 때 저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되는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정신 나가는 파트가 여기에요. 원의 방정식. 직선에서도 조금 버벅버벅,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도 조금 버벅버벅 거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나가는 첫 번째 파트가, 본격적인 파트가 여기에요. 원의 방정식. 기억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식이 좀 안 이뻐요. 그래서 저기 요렇게 생겨먹은 이런 애들을 우리 항상 부르던 멘트로 얘기하자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도 일반형이 있나요? 네, 저 괄호를 풀어놓으면 일반형이 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이때의 뭐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다 바꿔보시면 돼요. 절반의 제곱 x 더하기 2분의 a y 더하기 2분의 b 4분의 a 4분의 a제곱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라서 예. 그래서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뭐로 바꿀 줄 알면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줄 알면 그게 더 빨라요. 여기다 공식 같은 거 외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냥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건데요. 우리 저기 67페이지 보기 전에 149번부터 한번 좀 보시죠. 이건 좀 풀고 넘어가시죠.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1.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x는 왜 나오는 거야? 네가 중심좌표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물어봤을 때 x 콤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아까 x 콤마 y는 뭐라 그랬냐? 임의의 점이라 그랬죠. 모른다랑 똑같잖아요. 어? A는 어디 있고 B는 어디 있는데요? (0, 0이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11인 점의 좌치죠. 봐보더라. 0, 0이죠. x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0의 제곱은 11이죠.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1 됩니다. 그럼 2번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9래요.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요? 식을 뭐 볼 줄 모르는 건가? 제가 진짜 정말 깜짝 놀라서 그런데 제 학원 경영에서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처음이라서. 우서가 표준형 다시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그게 끝이 아닐 텐데? 그 위에도 읽어야 될 텐데? 다시 중심이 얼마라고? 반지름이 얼마라고?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 일로 넘어와. 중심이 몇 콤마, 이게 식이 어떻게 된다고?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반지름이 그럼 얼마일까? 어떻게 써줘? 그럼 이거 해봐.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25래. 중심좌표 몇 콤마면? 다시 뭐라고요? 너도 여기 앞에 다시 읽어봐. 뭐라고? 이거 반지름이 얼마일 때? R이면 식이 어떻게 나온대? 식에서 저번 시간에 평행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문자 뒤에 덩어리로 붙어있는 애는 부호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부호를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x축 방향 몇 콤마 그럼 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일 때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된다고?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그럼 다시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몇 콤마 몇이라고? 몇 콤마 몇이야? 몇 콤마 몇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얘기 안 할래? 너 자꾸 이렇게 끝맺음 안 해? 마이너스 2 콤마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뭐라고요? 5요. 이게 다 코로나 부작용인 것 같아요. 얘네가 코로나 때가 초딩이었죠? 한창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때에 그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교 시절을 겪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을 되게 작게 해요. 그리고 말을 되게 웅얼거려요. 왜냐면 마스크가 니네가 지금 말하다가도 입을 이렇게 싹 가려보면 갑자기 목소리가 크게 들려. 니네 목소리가. 말을 하다가도 이게 딱 가리는 순간 크게 들리거든. 이거에 이미 적응을 한 거야, 니네는. 마스크가 가려주니까 네 귀에 잘 꽂혀서 잘 들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을 끝맺음을 하세요. 거기다 심지어 왜 자꾸 이거 자 이게 똑같이 해줄게. 다음 방정식이 나타나. 원의 중
안 들린다고 그 다음 뒤에가. 원의 중심에 좌표. 뭐라고요? 뭐라고요? 원의 중심. 이렇게 들리시면 하면은요,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도 뭐 면접 봐야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그럼 식 어떻게 바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2번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한다면 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16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이 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151번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는 거야. 얼마?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 나와요. 표준형으로만 바꿀 줄 알면 그 다음엔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그 아까 얘기했던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더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더라. 이딴 거 필요 없다고. 표준형으로 고친다라고요. 뭐로? 그냥 표준형으로 고친다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필수예제 1번.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1,6을 지났는데 지금 뭘 모르는 상태야? 반지름을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그 마이너스 4,3이고 추가적으로 지나는 점이 1,6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도 돼요. 뭐냐면 그냥 일단 식을 적어.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우리가 모르는 반지름.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5 더하기 9가 r제곱이라서 그래서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4가 되는군요.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나서 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별로 차이 없습니다. 저 필수예제 2번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개념이 하나가 있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개념이라서 써드리지만 왜 이걸 안 쓰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봐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질 때 양 끝점이 예를 들어 x1, y1과 x2, y2가 주어져 있다면 을 지나는 방정식은
x-x1 곱하기 x-x2 더하기 y-y1 곱하기 y-y2는 0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지금 그 2번 문제 보시면 0,3이랑 4,1이 있잖아. x-0 곱하기 x-4 더하기 y-3 곱하기 y-1은 0. 이렇게 쓰면 실제로 식이 만들어서요. 식 한번 정리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은 0이고요. x-2의 제곱 더하기 4 y-2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3 계산하시면 5 나오네요. 근데 있잖아. 그럴 필요가 없이 중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 2,2고요. 그지? 중점, 요 두 점의 중점 좌표가 2,2고요. 그 점과 이 중점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고 그 반지름이 루트 5라는 걸 알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 자, 노란색 풀이 하실래요? 흰색 풀이 하실래요? 당연히 노란색 풀이를 하겠죠. 그래서 저 공식이 사장됐습니다. 사라졌어요. 얘 이제 안 써요. 얘 대신에 이제 뭘 하라고? 중점이 두 점의 중점 좌표가 중심이 되고요. 그죠? 중심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 반지름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요. 편하고. 이게 더 계산 더러워져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필수예제 3번.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식을 세우면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대요. 야, 직선 위에 있는 점은 항상 뭐로 세우라고 그랬어? A, 3A-4, 3A-5 이렇게씩 잡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식 반지름 알아 몰라? 아직 몰라. 그래서 식을 세워보시면 x-a의 제곱 더하기 x-3a 더하기 5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x가 아니라 y죠.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1,2 5,-2를 각각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1,2를 대입하시면 1-a의 제곱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a-7의 제곱이 r제곱. 아니 그래 7-3a가 잠깐 대기. 5,2 집어넣으면 5-a의 제곱 더하기 얼마? 3-3a의 제곱은 r제곱. 그럼 이제 식 정리해 주시면 첫 번째 식은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과 9a제곱 마이너스 42a 더하기 49라서 정리하시면
10a 제곱 마이너스 44a 더하기 50이 r 제곱이고요. 두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와 9a 제곱 곱해서 2배 더하기 9가 r제곱이라고 된 식을 정리하시면 10a 제곱 28a 34가 r제곱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 통으로 빼봅시다. 뭐 아래에서 위를 빼셔도 되고요. 16a 마이너스 16이 0 나와서요. a는 1입니다. a가 1이니까 1이라는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주시면 60에서 44 빼면 16이네요. r제곱은 16 나와요. 그래서 정리되어 나오는 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 집어넣으면 y 플러스 2의 제곱이 16 이런 식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안 나오네. 아, 나오는군요. 6번에서 7번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정리할게요. RPM 점과직선 사이의 거리랑 오케이, 여기까지. 그 RPM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RPM 기준으로는 36페이지까지 나갈 겁니다. 230번이요. 7번까지입니다. 7번까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8y 더하기 a는요? 네, 중심좌표가 1,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자, 식을 어떻게 바꿔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요. 얘를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이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17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식 세워봐요. 바로 비교하기 말고 그냥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9입니다. 이렇게 각각씩 세워서 얘 정리했고 얘 정리했으면 그거 가지고 다 구하시면 돼요. b는 얼마? 마이너스 4. a는 얼마? 8. 딱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이 되기 위한 조건 필수 예제 5번에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같아도 안 돼요. 지금 개념에다가 계속 갖다 붙이고 있다니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럼 그대로 또 표준형으로 바꿔봐요. 저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더하기 k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식에서 상수 넘기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가 얼마?
4 마이너스 K거든요. 루트 4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가 반지름이고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아, K는 4보다 작아야겠네요. 필수에서 6번. 필수에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걸 일반형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표준형은 몇 차식? 표준형은 딱 보기에도 괄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문자 몇 개? 모르는 문자 몇 개? 3개. 그 모르는 문자의 차수가 몇 차? A도 2차, B도 2차, R도 2차. 근데 여기서는 일반형에서는 개수가 다 몇 차? 1차 나오거든. 내가 어떤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이건 새 문자에 대한 1차식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새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저 2차식으로 풀게 되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지다 보니 그냥 일반형에다 대입합니다. 뭐라고?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뭐 하라고? 일반형에 대입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식을 놓고 여기에다 0,0, 2,2, 마이너스 2,6을 각각 대입해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x는 0,0을 대입하시면 c가 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2,2 계산해 주시면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0. 식 조금만 정리해 줍시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다음 마이너스 2,6 대입하시면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a 더하기 6b는 0. 식 조금만 간단하게 넣어주실게요. a 마이너스 3b는 20. 연립하시면 돼요. 3배 마이너스 12 a 4a가 8 a는 2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y는 0. 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0이다 라고 표준형 형태로 정리해서 써주셔도 됩니다. 다 끝나가는데요. 이것도 다음에 할까? 힘들죠? 이것도 다음에 할게요. 5번부터. 근데 뒤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냥 개념 원리 말고 RPM 문제를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원래 6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유형이 20번까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4번에서 자르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16개의 유형이 나가요.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여기까지 개념 설명할게요. 숙제 바꾸겠습니다. 220. 자, RPM 기준으로
222번. 몇 번부터였냐면 어디서 멈췄었죠? 아, 다음에 여기 있다. 144번부터. 근데 중간에 비는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안 하기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자면 161 이렇게 됩니다. RPM. 대신에 개념 원리는 다 채워주세요. 어디까지? 6번까지. 161까지. 개념 원리를 161번까지. 그 다음에 아까 그 계획문 378이라고 했죠? 3번, 7번, 8번.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자, 오늘 한 거 진짜 정말 기본적인 것만 배우셨는데요. 원이라는 게 뭔지, 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한 점으로부터, 어떠한 점으로부터 같은,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요. 정점, 고정된 점으로부터,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구의 정의도 똑같아요. 구는 이체 공간상에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예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온다? x-a제곱 더하기 x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나온다. 이때 중심좌표는 a, b,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는 걸 꼭 기억해줘라. 일반형 써먹을 일 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세 점이 주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무조건 뭘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면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질 때는 이 위에 있는 상단의 식 이용하지 마라. 노란색 방법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굳이 이용할 필요 없다. 두 점의 중점은 중심을 지나고 중심에서 그러니까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이거 좀 디테일하게 써줘야겠다. 원의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중심에서부터의 한 점, 다른 어떤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더라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써먹는 것들까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매일매일 배울 때 철저하게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